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네,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아주 열정적으로 뛰고 계신 분이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근 위원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의 김재균 도의원입니다. 네, 위원장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굉장히 이름도 길고 난해한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누가 들어도 긴 이름입니다. 네. 보통 뭐 짤막짤막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누가 들어도 이게 무슨 위원회야? 그렇게 듣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저희에는 두 국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국은 경기도의 모든 평생교육을 책임지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여성가족국은 말 그대로 여성들의 지위 향상, 그리고 경기도민의 가장 소단위인 가족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이 화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또 그 뒤에 붙어있는 교육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모든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 교육청과의 미래 싹이라 그러죠. 청소년들. 그렇죠. 예. 그 친구들이 정말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좋은 인성을 가질 수 있게 협의하는 데가 평생교육 쪽입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 통합, 네. 그리고 학교가 잘 갈 수 있는 거, 최근에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많은 학교에다 체육관을 줘주는 사업, 그리고 교복 지원 사업, 네. 뭐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있지만 정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또 평화롭게 돌아가고 화합적이야지만 경기도 자체도 평화롭고 화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존재감과 네. 어떻게 보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해야 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또 많은 공부를 또 해야 되고 또 현장도 굉장히 많이 다녀야 되는 데가 이 그렇죠.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사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위원장님은 어떤 비중을 두시고 앞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경기도민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에 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삶의 질을 논의할 수가 있는 게 평생교육국이고요. 또 거기 보면은 평생교육 직속기관으로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우리의 미래에 쌓인 청소년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은 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이유가 평생교육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평생교육국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강화되고 좀 더 경기도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국은 직속기관으로 여성가족재단이 있습니다. 말 자체로 여성가족재단이라면 여성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고 행복해야만이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경기도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의원수, 여야 동수 상황인데 상임위 운영 기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상임위가 구성되고 지금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이 6분, 남성이 6분, 또 딱 반씩입니다. 또 그렇네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6분, 국민의힘 의원님이 6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가 좀씩 양보할 수 있고 또 의원이 의원을 이해해주지 않으면은 솔직히 굉장히 위원회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서로를 이해하는 화합입니다. 정말 화합된 위원회 활동 기대가 되는데요. 상임위에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와의 지금 평생교육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의 네. 가고 있는 지금 인사권자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네.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한로 묶어낼 수 있는 게 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25년도에는 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네.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괴리감이 있다면은 예산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좀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또 어떻게 기관 대 기관의 화합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원활하게 큰 무리 없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정책과 뭐 자기 환경에서 영향 안 받고 자연스럽게 어떤 기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많은 부분에 서로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와 네.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함께 네. 어떤 TF팀이라도 구성해가지고 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가야 된다는 게 네. 가장 중요한 현안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 상정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성가족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이 네, 민주당 쪽에서는 솔직히 네,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솔직히 안 했으면 하는 과제고 또 반대로 성평등은 네. 민당 쪽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네. 과제였었고 또 국힘에서는 해야 될 과제였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야 동수로 같은 위원회에 있으면서 상정안을 놓고 네. 그거를 토의가 벌어졌을 때 서로 상처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게 또 앙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사전 미팅을 두세 번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전 미팅 하다 보면 분위기가 정확히 나오는 건데 네. 그거를 굳이 상정해가지고 토론상에서 또 어떤 상정이 되는 순간 네. 저희 같으면 속기가 남아 있고 네. 또 화면이 나가고 그렇죠. 그러면 더 큰 의회라는 자체는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맞습니다. 서로 편안하게 안아줘야 되는 건데 네. 불협화음을 만드는 안건 상정 자체는 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은 네. 웬만하면 사전에 협의를 봐가지고 상정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원칙이면서 네.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여야 동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유보 통합 네.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시스템 보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상임위 차원에서는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네. 그리고 그 실상자인 어린 우리 친구들은 네.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죠. 솔직히 어른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른들이 분위기를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 거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 친구들이 상처받지 않게 네. 자연스럽게 흘러가려면은 어른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의회가 같이 TF팀이라도 꾸려가지고 네. 25년도에는 그 친구들은 우리가 어린이집을 다닌다, 유치원을 다닌다 했을 때 정책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괴리감이 있다면 그 괴리감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들한테는 이런 변화된 환경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예. 아마 학부모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위원장님 덕분에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 네. 30일 차액 보육료가 2만 원 인상됐습니다. 이 인상폭 충분한 건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똑같은 어린 친구들이 다니는 데인데 맞습니다. 약간의 지금의 갭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유치원은 경기도 교육청 소관이고 네. 어린이집은 경기도 소관이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에서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데 25년까지는 유보 통합이 될 때까지 그 괴리감을 줄여줘야 되고 네.
또 2만 원 인상을 시켰다고 하는데 받는 분들은 어린이집 쪽에서는 굉장히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네. 더 많은 돈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또 경기도 살림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충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추경에 조금 더 많은 돈을 또 예산을 추경에 잡아야 될 거고 또 가장 문제는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 줬다고 해서 31개 시군에서도 또 대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네. 부분도 좀 감안을 해줘야 돼 그렇죠. 봅니다. 경기도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한 10만 원 올렸다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자체별로 그래서- 특성이 다르니까. 예. 네, 그래서 아마 2만 원 정도가 가장 적정선이고 네. 또 내년에 좀 더 올리고 해가지고 25년도까지는 네. 그 괴리감이 있는 예산을 네. 최대한 좀 줄여가지고 이거 통합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에 또 돌봄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저소득층의 학습 격차 등 공교육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은 시설로서는 가장 떠오르는 게 이제 청소년 쉼터, 네. 이제 경찰서나 그런 데서 어떤 문제가 생긴 청소년을 제일 먼저 협의해가지고 보내는 게 청소년 쉼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청소년 쉼터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의 빈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나 학교 밖 청소년이 네. 안주할 수 있고 편안하게 자기들의 인생을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기성세대에서 해줘야 되는데 네. 가장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산이 문제네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더 할 수 있는 시설을 네. 좀 집중적으로 예산 논의를 해가지고 네. 편성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중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예. 2023년 예산안을 처리할 때 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사항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여성가족 네. 평생교육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권위 향상,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을 전반적으로 맡고 있지만 네. 또 경기도에서도 우리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늘려가고, 그리고 31개 광역정부 같은 경우는 네. 사람의 인체로 말하자면 허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가 머리라고 생각하면은 지방자치는 발로 뛰는 데고 네. 광역은 허리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31개 시군으로 많은 예산과 대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중간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이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과 관리, 또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의회에서는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발전될 경기도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위원장님의 목표 그리고 위원회의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임기가 2년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의 화합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위원회의 목표는 우리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그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여성들 권위를 좀 더 네. 올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청소년들이 정말 미래를 꿈꾸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 그리고 가족이 화목할 수 있는 네. 사회적 가장 작은 집단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족이 행복하고 그들이 추구할 수 있는 거를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네. 저희 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2023년 개면연도 지금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12달이라고 했을 때 6분의 1이 지났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이 올해는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씩 이해할 수 있는 경기도,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이해해주고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경기도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정말 토끼처럼 열정적으로 발로 뛰고 성장해 나갈 경기도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